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주적 노선으로 설득할 거냐.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힘, 일본의 힘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한미동맹. 그 힘으로만이 우리가 중국과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또 안 됩니다. 우리는 주변 국가 어느 한 나라하고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돼요.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도,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서도, 일본을 적으로 돌려서도, 미국을 적으로 돌려서도 안 돼요. 왜냐? 우리는 1대1의 관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확실하게 하고 한일 우호관계 확실하게 해요. 왜 한일 우호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한일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 국가면은 한일 관계는 절대 팽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일본이 민주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우호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정치 이념을 가져야,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지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고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할 때 일본이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은 과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정리를 하겠다. 우리가 분단이 왜 됐느냐? 일제 36년의 후유증 아닙니까? 일제 36년의 후유증이 없었으면 3.8선 분단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일본이 통일을 돕는 것은 과거의 전과를 미우치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또 일본 사람들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설득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머리를 쓰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따져야 될 문제가 일제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후에 있었던 일 중에서 일본을 끝까지 추모해야 되는데 추모하지 않고 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추모하지 않고 있는 게 한 건 있습니다. 북송 10만 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10만 명의 제1동포를 그게 50년대입니다. 1959년에 있었죠. 10만 명의 동포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그 보냈는데 앞장서는 누구냐? 일본의 모든 정치 세계를, 일본 공산당까지 보냈습니다. 일본의 적십자. 왜 보냈겠습니까? 이 사람들 일본에 사는 것보다는 북한에 보내버리는 게 낫다. 여기 이의 일치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국과 수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방방 뜨면서 아무리 발부동을 쳐봤지만 미국이 한국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가 사이가 나빴어요. 이 문제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한국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어떻게 막을 수 없었죠. 그럼 못 막았잖아요. 10만 명이 갔습니다. 그 앞장서서 보낸 사람들 중에서 요새 미우치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10만 명이 가가지고 그 중에 한 30%는 수용소였습니다. 제1교포들이 다 자유로운 데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라니까 뭔가 깎아한 거예요. 그래서 말 실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한 30%는 수용소에 가가지고 아마 거의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여행 탈출해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일본 민족이 책임져요. 근데 이 문제를 왜 안 따지느냐? 왜 안 따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 따지는 것이 전문가들이 한국의 좌익 세력 아닙니까? 요걸 따지면은 일본만 작살내면 따지고 싶은데 요걸 따지면 북한을 비판해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따집니다. 사실은 이게 애국 세력이 독도 문제 따지기 전에 독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느긋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따지고 나와야 될 것은 북송 문제입니다. 북송 문제. 그걸 한국의 애국 세력이 작년에 50주년인데 그걸 놓치고 지나갔다는 것은 큰 실수죠. 이것도 앞으로 일본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고 해야 될 여러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이런 등등 보면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하나의 흐름이 하나 있어요. 통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우호 관계를 강화를 하고 우리가 주도를 해가지고 통일을 한다. 통일의 핵심은 뭐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합치는 것이다. 북한 공산당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의 기본 노선이죠. 기본 전략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국 국민들 중에서 70%, 80%가 돼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이 나와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이 최소한 60% 이상은 넘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7, 80%가 되느냐고.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주장하는 이런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로 나오냐? 30%입니다. 30%. 이 30% 가지고는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통일 좋긴 좋은데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저 통일의 찬스가 눈앞에 와도 통일세 내라고 할 거 아니냐? 탈북자들이 막 넘어올 거 아니냐? 혼란이 생길 거 아니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차라리 통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넘고 한 70%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0%. 그 중에 일부는 적화 통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3대 7로는 통일이 안 된다. 통일 와도 안 됩니다. 그걸 주동할 세력이 없어요. 아니, 통일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누가 주동을 해야죠? 김유신, 김철추, 문무왕, 바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리한 신라가 성통일을 나가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김유신이 있느냐? 문무왕이 있느냐? 김철추가 있느냐? 바람도가 있느냐? 없으면 통일 안 돼요. 저절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유통일 세력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한나라당이 찬스를 잡을 것 같습니까? 한나라당은 보수정당이 아닙니다. 중도정당입니다. 중도정당. 한나라당은 통일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형태가 딱 그대로예요. 이명박 대통령 통일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노선을 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30%를 60% 내지 70%로 늘릴 것이냐. 여론을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그런 국회의원, 그런 언론,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좌익들이 그럼 가만히 있겠느냐? 북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던 무슨 비밀 자료가 들고 드러나가지고 그동안에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 처먹은 놈들의 명단이 북한에서 공개되고 그게 독일에서 슈타지 문서로서 공개된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잠복했던 간첩들 명단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런 것을 예상을 한다면 죽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반드시 북한의 변화와 맞물려가지고 남한의 이 종북 세력들, 즉 북한을 추종하는 요 세력들이 새로운 전략을 들고 다닐 겁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충 짐작이 돼요. 그것은 뭐냐? 통일된 대한민국은 중립화하다. 통일된 대한민국은 중립화. 중립 노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립 노선으로 간다. 중립 노선으로 간다는 말은 딱 간단해요. 한미동맹을 해체한다.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중국을 설득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해체해야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논리. 그 근사하게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은 통일도 안 된다. 통일된 이후에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갈 거고 좌익들은 새로운 무슨 세력으로 다른 얼굴로 해가지고 나와서 한국을 아주 이상한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중립 후보로 되면 안 됩니다.
중립국으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중립국으로 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미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는 사이. 중립국의 논리는 뭐냐? 통일되는 과정에서 북한하고 자유통일은 뭐냐? 북한이 노동강 세력을 일수하겠다는 겁니다. 일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에 북한에서 인민들을 죽이고 한 놈들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형했다는 게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의 핵심은 뭐냐?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우리가 이기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기겠다는 전략입니다. 통일이라는 것 핵심은 남북한이 대결이다. 대결에서 남한이 이겨야 자유통일이 된다. 이긴다는 것은 뭐냐? 북한에서 나쁜 짓 한 놈들을 응징을 하고 배제하겠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응징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통일을 우리가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통일입니다. 그런데 통일국을 들고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통일하면 전쟁 난다. 민족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 다 용서하자. 평화가 제일 좋다. 그러니까 북한도 인정하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양보를 해야지. 우리는 뭘 양보할 거냐? 한미동맹을 양보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한미동맹을 양보해야지. 그리고 북한이 핵을 제기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핵을 제기하도록 만들려면은 평화협정 맺고, 평화협정 맺으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해가지고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자. 그런 식으로 중립국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동맹이 사라지는 한반도의 중립국은 첫째, 중국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배제해야 될, 응징해야 될, 감옥에 보내야 될, 그 중에 몇 놈들은 사형을 제해야 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잔재들, 이 잔남들하고 남한의 종북 세력들, 요것들이 그 다음에 얼굴을 바꿔가지고 다른 세력으로 등장했는데 요것들이 다 한표가 되는 겁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전전 세력들, 그리고 중국의 한편이 돼가지고 통일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게 이게 중립화. 근데 한국 사람들 중자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중자를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중도 이런 거 아닙니까?